안녕하세요. 도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잘 계십니까? 오늘은 인연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왜 갑자기 인연법이냐 이래 또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인연법, 12연기법이지요. 부처님도 12연기법을 아시고 깨우치십니다. 그리고 인연법과 함께하는 생로병사가 있지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은 늙고 병들고 그러면은 몸을 벗어야 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진리죠. 오늘은 인연법과 생로병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인연들을 만납니다. 오늘도 여러 인연이 스치가매고 또 만나고 많은 대화를 하고 함께 웃고 또 함께 슬픈 이야기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인연이라는 것은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전부가 통째로 바뀌기도 하죠. 얼마 전에 한 노보살님께서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스님, 그 원수 같은 영감 어젯밤에 갔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처사는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돈을 한 푼도 벌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는 일이라고는 술 먹고 노름하고 바람 피우고 때로는 행방불명이 돼서 몇 개월 동안 집에 들어오지도 않은 그런 날들을 오랫동안 해왔지요. 그리고 이 노보살님은 저와 인연을 맺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절에 오시면은 항상 하소연을 했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로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가끔 한 번씩 저한테 물었습니다. 스님, 우리 영감 언제 가겠습니까? 언제쯤 가겠습니까? 제발 좀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푸념 섞인 목소리로 저한테 묻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미기고 말썽만 피우던 그 처사님은 이제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떠오른 말이 있었죠. 우리 보살님은 10남매를 낳아서 키웠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이 또 기억납니다. 저 영감은 밖에 나갔다가 몇 달이고 소식이 없다가 들어오면은 애만 베개 만들어 놓고 또 행방불명이 된다 했습니다. 애만 놓을 줄 알지 키우는 거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혼자서 돌아다닌다고 수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보살님은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처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안 좋은 인연이죠. 이 보살님은 선을 3번을 봤는데 3번째 만난 사람이 남편이 되었답니다. 그 인연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만나서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그러나 3번째의 인연이 이렇게 악인으로서 만나서 한평생 갈 줄은 정말 몰랐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10남매를 키우려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인연은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인연을 참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간이 엮끝이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있는가 하면은 또 몇 달, 몇 년 가는 인연이 있고 좋은 인연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악연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 자매로 만난 인연이 있고 또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로 인연이 있고 직장에 가면은 또 직장에 인연이 있습니다. 어디 가도 우리가 이 인연을 피할 수는 없지요.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또 참여도 하시고 자작작술하죠. 내가 뿌린 걸 거둔다 했습니다. 내가 살면서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전생을 또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환경은 좀 다르지만은 인연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60년대, 70년대 한참 보릿고개 넘을 때죠. 아마 그때 시절을 겪은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보통 집에 식구들이 많게는 7, 8, 9, 10 자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는 없었고 입은 많다 보니 생활이 뻔했지요. 입 하나 들기 위해서 시집도 일찍 보내고 또 타향으로 돈벌이로 많이 나갔습니다. 저 합천 두메 산골에 10남매를 둔 또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10남매의 맨 마지가 이름이 동숙이었습니다. 성은 오시고 오동숙이죠. 이 동숙이 집도 10남매입니다. 부모님 슬하에 10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마지가 동숙이었죠.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항상 배가 고팠고 저녁에 감자 몇 알로 많은 형제 자매들이 허기를 치우고 잠이 들곤 했죠. 그때 동숙이 나이가 18이었습니다. 이 동숙이 기억에 남는 것은 뻗떡하면은 애 낳았다 소리를 듣게 되었죠. 그리고는 학교 갔다 오면은 애 보는 게 일이었습니다. 가난을 하다 보니까 학교도 제대로 못 갔지요. 국민학교밖에 못 갔습니다. 그리고는 나이가 18 될 때까지 동생들을 키우다가 세월이 갔습니다. 그리고는 동숙이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먹을 게 없고 배고파서 서울로 가기로 마음을 먹지요. 그 서울로 올라갑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구로공단에 갑니다. 거기는 모집 공고가 붙었는데 취직한 데가 가발 공장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불자님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아마 대략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잔업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월급을 고향에다가 붙이게 되죠. 집에서는 동숙이가 열심히 일해서 버린 돈을 붙여주는 바람에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생들 공부도 시키고 또 부모님들 농사일에 또 도움도 되고 이럭저럭 하다가 한 10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흐르게 되죠. 동숙 나이가 근 30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동숙이는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 내가 국민학교만 나오다 보니까 너무 사회에서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학원에 나가게 됩니다. 종로에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중학교 검정고시에 합격을 하게 되죠. 합격을 하고 나니 기쁜 마음에 내가 더 공부를 해서 선생님이 될 거라는 꿈을 가집니다. 그것도 국어 선생님을 되기로 마음을 먹죠. 그리고 주경 야독을 합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고 그런 세월이 쭉 흐르다 보니까 동숙이도 학원에서 저녁에 공부를 하다 보니 총각 선생님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분이 쌓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세월이 가면서 이 총각 선생님과 장례를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일요일에 쉬는 날이면은 총각 선생님의 집에 가서 빨래도 해주고 음식도 만들어주고 온갖 잡일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동숙이가 월급을 받은 그 돈에서 일부분을 또 총각 선생님에게 투자를 합니다. 무엇을 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장례를 약속하고 함께 결혼을 약속한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뭐든지 투자를 하고 아낌없이 마음도 줍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죠. 그러다 보니까 가발 공장도 전자산업에 밀리면서 직원 수가 줄게 되고 결국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숙이는 학원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고향 집으로 내려옵니다. 자,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붙여준 돈도 있고 하니까 도움을 좀 받아서
학원에 다닐 거라고 이제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하러 내려오게 되죠. 내려오는데 예나 지금이나 두메산골 오지에서는 크게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어머님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어머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가시나가 무슨 공부고 그냥 이따가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가면 되지. 공부는 무슨 공부? 하거든요. 그리고는 이 동숙이는 어머님의 그 이야기에 실망을 합니다. 눈물을 머금고 다시 서울로 올라갑니다. 서울로 올라와서 며칠 지낸 사이에 함께 일했던 친구들이 어느 날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동수가 너 소문 들었니? 무슨 소문? 네가 장례를 약속했던 그 총각 선생님이 약혼자도 있고 다음 달에 결혼한다더라. 그 소리에 동숙은 깜짝 놀랍니다.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그 선생님을 그 다음 날 만나죠. 만났는데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내가 스승과 제자로서의 너를 만났지 좋아서 만난 게 아니다. 그리고 네가 너를 좋아서 따라다니지 나는 너를 좋아한 적이 없다. 냉정한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동숙은 두말하지 않고 돌았습니다.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밤새 눈물로 밤을 샙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너무나 분하고 억울한 그 마음을 가지고 동대문 시장으로 달려갑니다. 동대문 시장 철물점에 가서 비수를 하나 삽니다. 사고 가슴에 품고죠. 그리고 그 다음날 학원에 공부를 마치고 선생님과 잠깐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에게 자기 마음을 표현했지만은 돌아오는 것은 냉정한 말뿐이었습니다. 검정고시 시험이나 잘 봐. 앞으로 다시 아는 척 하지 마라. 그 말을 듣는 동시에 이 동숙이는 가슴 속에 품고 있던 비수를 꺼내서 선생님 가슴을 찌릅니다. 이 배신자 하고는 사건이 나고 말았지요. 그리고 바로 선생님은 병원으로 이송되고 동숙은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게 되죠. 조사를 받으면서도 분한 마음과 또 그 사랑했던 그 마음이 교차하면서 조사관에게 묻습니다. 형사님, 선생님 괜찮지요? 그 남자 괜찮지요?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동숙이는 살인 미수죄로 감옥소에 가게 됩니다. 이렇듯이 가난했던 그 시절에는 이런 일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주간 여성 잡지에서 생활수기 공모에 당선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가슴 아픈 이 사연이 당선되고 나서 작사가 한산도 씨가 작사를 하고 백영호 씨가 작곡을 해서 문주란이가 노래를 불렀지요. 바로 동숙의 노래입니다. 너무나도 그님을 사랑했기에 그리움이 변해서 사무친 마음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그렇죠. 한번 인연을 잘못 맺어서 비록 죽진 않았지만은 살인 미수까지 저지릅니다. 그리고 감옥소에 영의 몸이 되기도 했죠. 어디 동숙이 일뿐이겠습니까? 그 시절에 많은 그런 분들이 아마 아픈 그런 일을 많이 겪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봐왔지요. 우리 불자님들 인연 참 소중합니다. 어느 인연을 만나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좋은 인연, 나쁜 인연 만나도 세월은 갑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게 되죠. 좋은 인연을 만난 분들은 그래도 한평생 좀 쉽게 살아옵니다. 그러나 악인을 만난 분들은 평생을 지옥같이 살아오시죠. 저는 우리 신도분들을 이래 만나면서 부부간에 그 일들을 쭉 이래 봅니다. 어떤 분들은 참 사이가 좋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참 어찌 만나도 저렇게 만났을까 할 정도로 악연에
악인을 만나서 사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불자님들, 나에게 희망을 주고 좋은 세상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위해서는 우리가 참여하는 마음과 또 감사하는 마음, 함께 기도를 갖다가 쭉 하셔야 됩니다. 항상 마음을 밝히고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키면서 이 원숭이와도 같은 이 마음을 갖다가 조복받기 위해서는 항상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깨끗이 맑고 좋아야 그에 걸맞는 그런 인연이 오게 됩니다. 오늘은 한 평생을 갖다가 힘들게 사시는 노부살님의 전화를 받고 제가 또 이 동숙의 노래를 갖다가 같이 빗대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삶이 힘드시더라도 참으시고 다음 생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 수행하도록 합시다. 예, 오늘은 인연에 대해서 또 안 좋은 그런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불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